여러분, 혹시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새벽 2시, 3시에 깨어 어둠 속을 헤매며 화장실을 찾아가는 그 답답함을 아시나요? 저는 부산에서 45년간 가정의학과를 운영해온 의사 김태원입니다. 77세인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야간뇨라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단 3주 만에 해결한 놀라운 방법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밤에 7번씩 깨어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니 부끄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새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그 비결을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저에게 야간뇨가 시작된 건 74세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매일 밤 7번씩 깨게 되었죠.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 진료할 때도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환자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당황스러웠고 처방전을 잘못 작성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가족들은 걱정했고 저 자신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환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도 밤에 자주 깨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의사인 제가 환자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요. 수많은 의학 논문을 찾아보고 해외 연구 자료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야간뇨는 단순히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충분히 치료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찾아낸 방법들을 직접 실행해 보니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첫 주에 7번에서 4번으로, 두 번째 주에 4번에서 2번으로, 세 번째 주에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상적인 수면을 되찾았어요. 이 방법들을 제 환자들에게도 적용해 보니 90% 이상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야간뇨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나요?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불편함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2024년 서울대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야간뇨로 인해 수면이 분절되는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무려 45% 높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에서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간뇨는 낙상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해요. 어둠 속에서 화장실을 오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 노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 명 계셨어요. 72세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매일 밤 5번씩 화장실을 다녀오셨는데 어느 날 새벽 3시경 화장실을 가시다가 거실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셨어요. 그 바람에 손목이 골절되어 2달간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후로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워져서 불안증까지 생긴 거예요. 낮에도 화장실 생각만 하며 지내시게 되었죠.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야간뇨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고통까지 수반하는 심각한 질환이에요. 그렇다면 야간뇨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훨씬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 장애입니다. 우리 몸에는 밤이 되면 자동으로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ADH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밤에 충분히 나와서 소변량이 줄어들지만 70대가 되면 분비량이 약 60% 감소합니다.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방광 용량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이 탄력을 잃고 용량이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 400ml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이 70대에는 150ml만 차도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하지 부종입니다. 낮 동안 중력 때문에 다리에 고인 체액이 밤에 누우면서 심장으로 돌아가 결국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간뇨의 숨겨진 주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래 서서 일하시거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네 번째는 약물의 영향입니다.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저녁에 복용하시는 분들은 밤에 소변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드시거나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섭취하시면 야간뇨가 악화됩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야간뇨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백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 본 세 가지 핵심 해결책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돈이 전혀 들지 않고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황금시간대 수분관리법이라고 명명한 방법입니다. 오후 4시부터 취침 2시간 전까지 이 시간을 황금시간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시간의 수분 섭취가 야간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섭취한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평균 3-4시간이 걸려요. 따라서 저녁 6시에 물을 마시면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소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잠들어야 할 시간이죠. 황금시간대 수분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후 4시 이후에는 물 섭취량을 평소의 30%로 제한하세요. 예를 들어 평소에 물 한 컵을 마셨다면 3분의 1컵만 마시는 거예요. 국물 요리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최대한 적게 드세요. 특히 찌개나 국의 경우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도 주의하셔야 해요. 수박, 참외, 배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은 오후에는 피하시고 대신 견과류나 말린 과일을 드세요. 알코올과 카페인은 완전히 금지입니다. 맥주 한 캔, 소주 한 잔도 야간뇨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어요. 커피나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제 환자 중 65세 이순례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매일 밤 6번씩 화장실을 다녀오셨어요. 특히 저녁에 드라마를 보시면서 과일을 드시고 보리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죠. 저는 할머니께 황금시간대 수분관리법을 알려드렸어요. 과일은 오후 3시 전에만 드시고 저녁에는 견과류 한 줌으로 대신하시라고 했습니다. 보리차도 저녁에는 반 컵만 드시도록 권했죠.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야간뇨 횟수가 6번에서 3번으로 줄었고 2주 후에는 2번으로 한 달 후에는 밤에 한 번만 깨시거나 아예 깨지 않는 날도 생겼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줄 몰랐다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두 번째 해결책은 역중력 치료법입니다. 이는 하지 부종을 해결하여 야간뇨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낮 동안 중력 때문에 다리에 고인 체액을 저녁에 미리 순환시켜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가장 효과적인 자세는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는 것입니다. L자 모양을 만드는 거죠. 이 자세로 20분씩 3번, 총 1시간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소파에 앉아서 발판에 다리를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베개 세네개를 쌓아서 다리 밑에 받치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가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중력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체액이 다리 쪽으로 몰려요. 이 체액이 밤에 누워서 잠을 잘 때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신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에 미리 다리를 높여서 이 체액을 순환시켜주면 잠들기 전에 이미 소변으로 배출되어 밤에는 소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중력 의존성 부종의 해소라고 부르죠. 실제로 한국순환기내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하지 부종이 50% 이상 감소하고
야간뇨 횟수도 현저히 줄어든다고 나와 있어요. 68세 최영호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최 어르신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인해 다리 부종이 심했고 매일 밤 8번씩 화장실을 다녀오셨어요. 부인도 남편 때문에 잠을 설치며 고생하셨죠. 저는 최 어르신께 역중력 치료법을 알려드렸어요. 매일 저녁 드라마 시청 시간에 다리를 벽에 기대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세가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점차 익숙해지셨어요. 일주일 후부터 다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고 2주 후에는 야간뇨 횟수가 8번에서 5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3번, 2달 후에는 2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밤에 한 번만 깨시거나 아예 깨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부인도 덩달아 숙면을 취하게 되어 부부 모두 건강해지셨어요. 세 번째 해결책은 357 방광 훈련법입니다. 이는 방광의 용량을 늘리고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방광 근육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주에는 소변 신호가 와도 3분간 참아보세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며 참는 거예요. 둘째 주에는 5분으로 연장합니다. 셋째 주에는 7분까지 참아보세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참는 시간을 늘려가면 방광의 용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동시에 케겔 운동도 병행해야 해요. 골반 근육을 5초간 수축시켰다가 5초간 이완시키는 동작을 하루에 50회씩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TV를 보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방광 훈련의 핵심은 뇌와 방광 사이의 신호체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신호체계가 예민해져서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지금 당장 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하지만 훈련을 통해 아직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방광에게 가르치는 거죠. 또한 케겔 운동으로 골반 근육을 강화하면 방광을 지지하는 힘이 좋아져서 소변을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비뇨기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광 훈련으로 방광 용량이 평균 30% 증가하고 야간뇨 횟수가 50% 이상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 놀라운 효과죠. 70세 정미경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방광 근육이 많이 약해져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참기 힘들어 하셨어요. 특히 밤에는 30분마다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낮에도 화장실에서 10분 이상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 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357 방광 훈련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3분 참기도 힘들어 하셨지만 깊은 호흡과 함께 점진적으로 늘려가셨습니다. 케겔 운동도 하루에 50회씩 꾸준히 하셨어요.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둘째 주부터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밤에 3번만 깨시게 되었고 2달 후에는 1번, 지금은 밤새 푹 주무시거나 1번만 깨시는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외출할 때도 화장실 걱정 없이 다니실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세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시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첫 주에 30% 정도 개선되고 둘째 주에는 50%, 셋째 주에는 70% 이상 개선됩니다.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는 보통 2~3개월 정도 걸려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한 변화를 되돌리는 것은 더욱 인내심이 필요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이 그 증거이고 제 환자들도 모두 그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입니다. 혈뇨는 방광염이나 더 심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둘째, 소변을 볼 때 심한 통증이나 자결감이 있을 때입니다. 이는 요로 감염의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갑자기 야간뇨가 급격히 증가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한 번 정도 깨던 분이 갑자기 5번, 6번 깨게 되었다면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어요. 넷째, 하지 부종이 심하게 지속될 때입니다. 단순한 부종이 아니라 심장이나 신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변 검사입니다. 소변에 세균이나 염증세포, 혈액이 있는지 확인해요. 다음은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과 전해질 수치를 확인합니다. 항이뇨 호르몬 수치도 측정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 방광 초음파나 요류 검사도 시행합니다. 이런 검사들은 전혀 아프지 않고 간단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 당뇨약 등은 야간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개선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뇨제를 저녁에 드시던 분이 아침으로 바꾸면 야간뇨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제 환자 중 75세 김동철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그중 이뇨제를 저녁 7시에 드시고 계셨어요. 당연히 밤에 소변량이 많아져서 6번씩 깨셨죠. 저는 어르신의 주치의와 상의해서 이뇨제 복용 시간을 아침 8시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단 3일 만에 야간뇨 횟수가 6번에서 2번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의사와의 상담이 중요한 거죠. 이제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변비를 조심하세요. 변비가 있으면 직장이 방광을 압박해서 야간뇨가 악화될 수 있어요. 충분한 섬유질 섭취와 적절한 운동으로 변비를 예방하세요. 둘째,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면 방광을 압박해서 용량이 줄어들어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야간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방광이 예민해져서 야간뇨가 악화될 수 있어요. 명상이나 요가,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넷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방광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격한 운동은 오히려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걷기, 수영, 요가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특히 걷기는 하지 부종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하루 30분 정도 걸으시면 충분합니다. 수영도 좋은 운동이지만 수영장 물의 압력 때문에 소변이 마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수영 전후로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가는 골반 근육 강화에 특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케겔 운동과 함께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식단 관리도 중요해요.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짠 음식은 몸의 수분을 저장시켜서 부종을 일으킵니다. 김치, 젓갈, 라면, 찌개류 같은 음식은 저녁에는 되도록 피하세요. 대신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운 음식도 방광을 자극할 수 있어요. 고추, 후추, 마늘 같은 자극적인 양념은 저녁에는 줄이세요.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크랜베리는 방광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크랜베리 주스는 당분이 많으니 생 크랜베리나 건조 크랜베리를 드시는 것이 좋아요. 호박씨도 방광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간식으로 호박씨 한 줌 정도 드셔보세요. 잠자리 환경도 야간뇨와 관련이 있어요. 침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시게 되고 결국 야간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온도가 좋습니다. 습도도 중요해요.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50에서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세요. 조명도 신경 써야 합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를 대비해서 복도에 은은한 조명을 켜두세요. 너무 밝으면 잠이 깨고 너무 어두우면 넘어질 위험이 있어요. 발판 조명이나 야간 등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심리적인 요소도 간과할 수 없어요. 야간요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야간요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오늘 밤도 깰까? 라는 걱정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면 실제로 더 자주 깨게 돼요. 이를 예기불안이라고 하는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오늘은 푹 잘 거야. 내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드세요. 명상이나 복식 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이런 습관들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야간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의 도움도 중요해요. 야간뇨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배우자가 함께 잠을 설치게 되고 자녀들도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면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제 환자 중에 부부가 함께 야간뇨 관리에 참여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의 저녁 식단을 관리해 주거나 함께 산책을 하거나 역중력 치료를 할 때 옆에서 격려해 주는 식으로요. 이런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73세 서정호 어르신과 부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 어르신은 매일 밤 5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셨는데 부인도 함께 잠을 설치며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부인이 야간뇨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국물을 적게 하시고 과일도 오후 3시 전에만 주셨어요. 어르신이 다리를 올리고 계실 때는 옆에서 함께 TV를 보시며 대화를 나누셨죠. 케겔 운동할 때도 함께 하셨어요. 이런 부인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어르신의 야간뇨가 빠르게 개선되었습니다. 2달 만에 5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부부가 함께 숙면을 취하게 되니 둘 다 건강해지시고 관계도 더욱 좋아지셨답니다. 연령대별로 주의할 점도 다릅니다. 60대 초반에는 아직 호르몬 변화가 심하지 않으니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황금 시간대 수분 관리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6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에는 방광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하니 방광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야 해요. 357 방광 훈련법과 케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70대 중반 이후에는 하지 부종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역중력 치료법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80대 이상에서는 약물 조정이 중요할 수 있어요. 복용 중인 약물들을 점검해서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복용 시간을 조정하세요. 계절에 따른 관리법도 있어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되기 쉬우니 낮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여전히 수분 제한을 지켜야 해요. 에어컨을 켜고 자면 실내가 건조해져서 갈증을 느낄 수 있으니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올라가고 소변량이 증가할 수 있어요.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시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니 몸의 리듬이 깨지기 쉬워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할 때도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장거리 여행을 하면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자게 되고 식단도 바뀌고 스트레스도 받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여행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평소 드시던 물병을 챙기시고 가능하면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세요. 여행지에서도 황금 시간대 수분 관리는 지켜야 해요. 숙소에서 다리를 올릴 수 있는 베개나 쿠션을 요청하시거나 직접 챙겨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차가 있는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생체 리듬이 깨지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야간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보조 도구들도 있어요.
첫째, 다리 받침대나 쿠션입니다. 역중력 치료를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각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시면 더 좋습니다. 둘째, 압박 스타킹입니다. 낮에 착용하면 하지 부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꽉 조이지 않는 적당한 압력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셋째, 수분 섭취 기록지입니다. 하루 종일 언제 얼마나 마시는지 기록해 보시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넷째, 배뇨 일지입니다. 언제 소변을 보고 양은 얼마나 되고 밤에 몇 번 깨는지 기록하시면 개선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퍼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물을 아예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한 조언입니다. 탈수가 되면 오히려 더 큰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적절한 수분 섭취는 필수이고 다만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충분히 개선 가능한 문제예요. 약만 먹으면 된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되지만 생활 습관 개선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4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들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회복하셨을 때였어요. 특히 야간뇨로 고생하던 분들이 다시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77세인 제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의지와 올바른 방법만 있으면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둘째 주부터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간뇨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충분히 치료 가능한 문제예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이나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또한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황금 시간대 수분 관리법, 역중력 치료법, 3-5-7 방광 훈련법. 이 3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양질의 수면이 필수입니다. 밤새 푹 주무시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그 기분을 다시 느껴보세요. 제 환자들 중에는 야간뇨가 개선된 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이 많습니다.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여행도 다시 시작하고 취미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셨어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니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밝아지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위해 저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가능한 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야간뇨로 고민하고 계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성 요실금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심각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